누군가를 죽이려는 이 남자. (600년) 전 이 땅에는 사람을 잡아먹는 귀물이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모든 귀물은 사라지고 딱 하나만 남았죠. 난 이 땅에 살아남은 마지막 귀물. 죽일 수도 죽을 수도 없는 불가살. 600년 동안 너를 찾아다녔다. 600년 전 그날 너를 만나지 않았더라면. 600년 전 대체 무슨 일이 있던 걸까요? 고려말. 왜구가 산골까지 노략질을 하는디 윗놈들은 뭐 하는 거요? 시방은 외구보단 그게 문제요. 밤것들 귀물이 사방을 돌아다니다녀. 외구의 밤끝들까지 고려는 망조가 들었어. 망했어. 그 들었냐? 여기 가는 고갯길에 시체 먹는 조마구 있다자녀. 그만이요. 손피지리게. 이들 앞에 시체를 먹고 있는 조마구가 보이는데 임신한 여인은 겁도 없이 조마구에게 다가갑니다. 아이를. 이 여인의 뱃속에 어떤 아이가 있길래 귀물인 조마구마저 피하는 걸까요? 얘는 저주받았어. 태어나서는 안 돼. 이날 밤 비바람을 피해 자고 있던 중 아내가 안 보입니다. 걱정이 되어 밖에 나가보니 아내가 자살을 했죠. 놀라운 건 죽은 아내의 몸에서 아이가 태어난 겁니다. 괜찮소? 무녀는 이 아이가 전생에 불가살의 원한을 샀다고 말합니다. 즉 불가살의 저주를 받은 아이였던 거죠. 불가살의 저주를 받았어. 혼이 없는 것, 죽일 수도 없는 것, 앞귀 불가살. 저 애가 전생에 불가살의 원한을 샀어. 아니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아니 불가사리 도대체 뭔데? 불가살은 원한을 가진 인간의 혼을 끝까지 쫓는다. 10년이 지나 아이는 홀로 먹을 것을 찾아다닙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지나가자 곧 숨어버리죠. 아 이런 날 무슨 사냥을 나가자고. 먹은 것도 없이 아주. 에이 쟤. 배가 아파 볼일을 보러 간 사이 뭔가 이상한 기운이 느껴집니다. 너 여기 잠깐 개 있어라. 아, 성님 왜 갑자기 배가. 아니 뭔 놈의 볼일을 그렇게 오래 보시오 성님. 성님. 형님이 있는 곳으로 향하다 갑자기 코피가. 그리고 그가 발견한 것은 사람을 먹고 있는 귀물. 이 끔찍한 죽음의 원인이 전부 불가살의 저주를 받은 아이 때문이라 생각하는 사람들. 태어나자마자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미움을 받고 자란 아이. 아비에게 맞아 버려진 아이. 아이는 사람들과 떨어져 쭉 동굴에서 홀로 지내왔던 겁니다. 어느 날 묘령이 여인이 뭔가를 확인하는데 뭐가 있는 것 같아. 팔복의 가족들이 전부 살해되고 다음날 사람들은 큰 충격과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이때 무녀가 전생의 원한을 가진 그놈을 찾는 것이야. 사람들은 불가살에 저주받은 아이를 죽이기로 결심합니다. 아이는 영문도 모른 채 필사적으로 도망쳤지만 더는 도망칠 곳이 없었습니다. 아이는 순간 지난 날들이 떠올랐습니다. 이거 가지고 빨리 나오라. 당분간 마을에 내려오지 말고. 마을에 사단이 났어. 애비가 술 한 병에 애를 버리고 간 걸 어떻게 해? 아이는 이대로 죽고 마는 걸까요? 정신을 차려보니 이곳은 설마 아버지가? 그러나 눈앞에 있던 건 왜 이 여자가 이곳에? 다시 사람들에게 붙잡힌 아이. 진심으로 아이를 죽이려던 그 순간
묘령의 여인이 대신 죽었지만 사람들은 멈추지 않고 기어코 아이를 죽이려 듭니다. 멈춰라! 당극은 아이를 그냥 죽게 내버려둘 수 없었습니다. 가시오! 이분은 고려의 장수 당극 장군이시다. 예를 갖추어라! 그는 아이에게 활이란 이름을 지어주고 양아들로 거두어줍니다. 그럼 네 이름은 앞으로 활이다. 다시 살라는 의미다. 태어나 처음으로 자신에게 온종의 손길을 내밀어준 당극 장군. 후회할 것입니다. 당신도 아이의 업보에 휘말리게 될 것입니다. 아이 옆에 있는 자 목에서 붉은 피를 토할 것이며 눈에 검은 흙이 들어갈 것입니다. 무녀의 예언 따위 무시하고 갈 길을 가는 당극. 가자. 17년 뒤 조선 건국 초 귀물 사냥 중 한쪽 팔을 잃게 된 당극. 마지막 귀물을 잡기 위해 당극과 병사들이 향한 곳에 한 소녀가 울고 있었습니다. 저놈이 이 조선 땅의 마지막 귀물이다. 긴 싸움도 오늘로 끝이다. 그런데 순식간에 병사들이 귀물의 환영에 빠져 서로 죽이게 되죠. 이 귀물은 바로 두억신이. 이쪽에 두억신이가 있다! 멈춰라! 아군이다! 멈춰라! 당극이 위기에 빠진 순간 불을 구한 것은 바로 단활. 잠시 후 두억신이가 실체를 드러내고 달려오기 시작합니다. 이때도 단활이 앞장서 귀물과 사투를 벌이는데 마지막 귀물을 제거함으로 병사들이 칭송을 받게 된 단활. 내가 봐주겠다. 나의 원한을, 내 혼을 기억할 것이다. 진짜 귀물은 저자다. 저것 봐라. 병사들이 죽었는데도 눈 하나 깜짝 안 하지 않느냐. 귀물을 죽이는 데만 흥미가 있는 자야. 살귀가 따로 없지. 허나 섭사정이 아니었으면 우리 다 죽었을 겁니다. 이 천한 출신인 자야. 악귀의 저주를 받은 불길한 자란 말이다. 지체 높은 집안 출신인 그는 평소 단활에 대한 질투와 혐오가 가득했었습니다. 즉 쪼잔한 쉐끼린 거죠. 홀로 조용히 상처를 치료하던 중 단극은 단활의 근심을 눈치채게 됩니다. 귀물들만 다 없애고 나면 이제도 끝입니다. 고민이 있느냐? 귀물은 원한을 가지면 반드시 복수한다고 들었습니다. 하면 이번 생에 죽인 귀물들이 다음 생에 내게 한가품을 할 거라고 생각하느냐? 다음 생에는 아예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정 그게 두려우면 다음 생엔 진짜 내 아들로 태어나거라. 단극은 끝까지 아들을 격려하며 집으로 돌아가는데 아씨, 조산이었습니다. 보름째 이러고만 계십니다. 단활의 아내 단솔의 둘째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죽은 겁니다. 네 놈 때문이야. 내 아기가 울지 않는 건 네 놈의 저주 때문이라고. 방에서 나오지 못하게 하라. 예. 아버지, 내 아기를 돌려주세요. 아버지, 내 아기. 단활은 자신의 손으로 직접 아이를 묻어주기로 합니다. 허나 그에겐 첫째 아들 다나찬이 있었죠. 첫째는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볼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 묻기 전에 제가 만져볼 수 있게 해주세요. 아버지의 사랑을 갈망하던 아들을 보고도 쉽게 마음을 열지 못하는 단활. 아버지, 네 놈 때문에 내 아기가 울지 않는 건 네 놈의 저주 때문에.
아이 옆에 있는 자 목에서 붉은 피를 토할 것이며 눈에 검은 흙이 들어갈 것입니다. 아들의 눈과 태어난 아이의 죽음도 자신의 저주 때문이라 자책한 다날은 아내에게 살해당할 뻔합니다. 이게 무슨 짓이야? 네가 다친다. 네 놈이 내 자식들을 병들게 하고 태어나자마자 죽겠어. 네가 죽인 거다. 왜 혼인한 거야? 아무런 감정도 없으면서 그저 아버지가 시키니까. 너도 나랑 같으니까. 한솔은 사실 사람들이 볼 수 없던 것들을 보는 능력이 있었죠. 너도 나같이 괴물이니까. 남들이 못 보는 것들을, 보면 안 되는 것들을 보잖아. 자, 지금은 뭐가 보여? 네 놈을 살린 그 여자가 보였다. 우린 둘 다 저주받았다. 그치만 내 저주는 내가 깨겠다. 다날은 아찬이를 데려가 스스로 불가사리 저주를 풀기로 결심합니다. 아찬이가 받은 저주는 내가 받은 저주. 내가 풀어줄 거야. 반드시. 불가사를 찾던 중 다날을 보고 무녀의 예언이 다시 시작되었고 그는 병사들을 이끌고 산으로 향합니다. 악기 불가사를 잡으러 왔다. 이에 반하는 자는 그 즉시 차명에 처할 것이다. 그 사이 불가사에게 인신공양하려던 사람들이 병사들을 공격했고 다날은 과거 그를 살려주던 여인을 다시 보게 됩니다. 10여 년이 흘렀지만 전혀 늙지 않은 묘령의 여인, 그녀가 바로 불가사리였죠. 쏘지 마라! 이쪽이다! 이날 밤 다날은 악몽을 꾸는데 전생의 기억이었습니다. 다날은 아들의 저주를 풀어주기 위해 홀로 불가사를 찾아 떠납니다. 그런데 불가사는 과거 다날을 구해줬었는데 대체 그에게 원하는 게 뭘까요? 다날이 자리를 비운 사이 병사들을 흡혈하는 불가살. 아내와 아들은 도망쳤고 다날은 이들을 찾아 나섭니다. 하지만 아들과 아내 모두 불가살에게 죽임을 당하고 말죠. 아들의 죽음 앞에 애통해하던 그 순간 불가사의 칼이 그를 관통합니다. 칼에서 손을 때려던 순간 다날의 혼이 그녀에게 스며들고 맙니다. 그리고 그가 새로운 불가사리 되고 말죠. 눈을 뜨자마자 그녀에게 칼을 꽂는 다날. 왜 그랬어? 왜 죄 없는 내 아내와 아들까지 죽인 거야? 저주받은 나만 죽이면 됐잖아. 네가 꾸민 짓이잖아. 무슨 짓을 한 거냐? 또 다른 업보를 만들고 또다시 과보를 낳았구나. 네가 밉다. 진정 네가 밉다. 그게 무슨 소리냐? 나는 다시 태어난다.
네가 준 이 상흔을 가지고 죽일 수 없는 불가사리의 죽음을 확인한 병사들은 단알이 불가사리 되었음을 확인하고 공격합니다. 섭사장, 불사의 몸이자 피의 갈증을 느끼게 된 단알. 필물이다. 단알이 불가사리 되어 딸과 손주를 죽였다는 보고를 받은 단극은 직접 그를 쫓습니다. 조정에선 단알을 척살하라는 명이 떨어졌고 단극이 홀로 있던 그때 그가 나타납니다. 네가 불가사리 된 게 사실이냐? 죽을 수가 없습니다. 귀물의 몸이 되었습니다. 살아있는 곳에 피를 마시고 사는 악귀가 되었습니다. 단알이 딸과 손주를 죽이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단극은 당장 이곳을 피해 도망치라 경고합니다. 가거라. 사람이 없는 곳에 가서 숨어 살거라. 사람을 해치지 말고 살거라. 어째서입니까? 넌 귀물이 아니다. 사람으로 태어났고 사람으로 살았다. 사람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 어떻게든 살거라. 이 모든 걸 엿들은 지체 높은 집안 출신의 천상계급 옹졸함을 지닌 무간. 그는 단극을 공격하고 단알마저 죽이려 듭니다. 태생이 천하고 불길한 자를 믿어서는 안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조정은 불가살과 싸우다 전사했다고 하지 장군. 이때 단극이 그를 말리고 자리를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죽기 전 그는 마지막으로 사람의 피를 마시지 말라고 유언을 남기죠. 사람의 피를 먹지 않겠다고 맹세하거라. 그렇습니다. 100년이 지나도 수백 년이 흘러도 넌 사람으로 남아야 한다. 무덤 앞에 나타난 무녀에게 자신이 불가사리 된 이유를 묻는데 내가 왜 불가사리 된 것이오? 불가사리 죽지 않는 이유는 혼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불가사리 당신의 혼을 가져갔습니다. 즉 혼을 빼앗긴 단알은 불가사리 되고 그의 혼을 빼앗은 그녀는 사람이 되어 다시 환생하게 되는 겁니다. 내 가족을 죽이고 내 혼을 빼앗아 죽지도 못하게 만들었다. 이 고통 속에서 살게 만들었다. 그럼 이제 내가 그자를 쫓을 것이다. 불가사리에게 쫓기는 고통이 무엇인지 알게 할 것이야. 몇 번이고 다시 태어난다고 해도 반드시 찾아내 복수하겠다. 1593년 조선 임진왜란, 외놈들을 피해 달아나던 모녀를 단알이 구해줍니다. 그는 아버지와의 맹세를 지키기 위해 사람 대신 동물의 피를 마시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3년 뒤 그림 속 여인과 똑같은 그림을 그리는 사람을 봤다는 증언을 듣고 그곳으로 향하는데 이 여인이 마을을 지나는 걸 우연히 보았어. 그 모습이 노부에게 참 인상 깊어 그려보았던 거요. 이 여인은 어디로 갔습니까? 내가 죽였지? 그게 벌써 몇 해 전이더라. 보자마자 살심이 올라왔지. 꼭 그 여자를 죽이기 위해 태어난 것 같았어. 근데 희한하게 여자를 찾는 남자가 또 있었어. 그 남자가 누구요? 검은 구멍을 가진 손에 여자의 혼을 가지고 싶다고 했지. 노부는 그녀를 죽였지만 그녀의 혼을 노리는 자가 더 있었던 겁니다. 허나 노부는 전생의 귀물이었던 두억 신의 환생. 나의 원한을, 내 혼을 기억할 것이다. 이제 알았다. 네가 노리는 그 여인의 혼은 본래 나의 것. 네가 원하는 복수는 그 여인이 아니라 나에 대한 복수다. 전생에 내게 죽임을 당한 귀물. 사람으로 태어나지 않아야 할 것이 사람으로 태어났구나. 옳거니 들리지 않는 걸 보니 불가사리냐?
훗날 다시 태어나서 또다시 그 여인을 노린다면 그때도 죽여주마. 수백 년의 세월이 흐른 2006년 한국. 흥신소에 사람을 찾아달라고 부탁하는 단원. 귀신인 줄 알았네. 아니 뭘 그렇게 놀래요? 아니 갑자기 깜깜한 데서 튀어나오니까 전생에 무슨 귀신을 보고 죽었는지. 그럴만해요. 그 말에 있었으니까. 예? 사진은 과거 불가사리였던 그녀? 성인 여자와 여학생 둘 다 옛날 사진이네요. 동일인이에요. 그렇게 생긴 여자를 찾아주세요. 예? 이건 옛날 사진들인데요. 그것도 꽤... 네. 지금도 같은 모습일 거예요. 알고 보니 그녀는 환생할 쌍둥이 자매로 태어난 겁니다. 언니는 민상현, 동생은 민상훈. 상훈은 차량의 번호도 외울 정도로 이 검은 차량이 자신을 뒤쫓고 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티나게 쫓으니 모를 리 없었죠. 바보가 아닌 이상. 언니, 왜 그래? 이상한 남자가 따라와서. 얼굴 봤어? 어떻게 생겼어? 몰라. 엄마가 집에 오기 전에 어디론가 도망을 치는 두 자매. 우리 어디 가는 거야? 불가사리 집을 알아냈어. 못 찾는 곳으로 가야 돼. 거기가 어딘데? 손이 떨리는 상훈. 뭔가 이상합니다. 언니, 소름 돋으면서 손이 떨려. 이것 봐. 버스에 내렸는데도 계속 따라오는 버스기사. 따라오지 마. 나 너 아는 것 같아. 이 혼의 냄새. 혼의 냄새? 너 누구야? 아저씨, 왜 그러세요? 저리 가세요. 상현은 그를 맞고 재빨리 도망쳐 모텔로 향합니다. 언니랑 아는 사람이야? 사람이 아니야. 이번 생은 사람으로 태어났지만 원래는 귀물이었어. 귀물? 내 혼을 쫓는 거야. 너 아까 버스에서 손이 떨리고 소름 돋았지? 응. 그게 도대체 뭐야? 너도 그것들을 알아보는 거야. 전생의 귀물이었던 것들. 상훈과 달리 상현은 전생의 모든 기억을 갖고 있었죠. 앞으로 인간으로 환생한 귀물과 불가사리 쫓아올 거라며 동생에게 경고합니다. 방금 본 그런 남자는 아무것도 아니야. 진짜 무서운 건 불가사리야. 친구들 말처럼 민상은 너 진짜 이상해. 정신병 같아. 불가사리고 뭐고 다 거짓말이야. 그리고 다음날 이들이 도착한 곳은 내가 다시 올 거라고 했잖아. 언니? 상훈을 보고 언니라고 말하는 이 여자. 누가 봐도 네가 언니, 아니 할머니 같은데 전생의 동생이었던 거죠. 상현은 부모님과 절대 연락하지 말라며 상훈에게 당분간 이곳에서 지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불가사를 죽일 칼을 찾아 떠납니다. 나는 돌아가서 업을 끝내야 돼. 이번이 마지막 기회야. 불가사를 죽일 수 있는 칼을 찾아야 돼. 600년 전 나를 죽인. 잘못 태어났어. 잘못. 이날 밤 상훈은 불안함 때문에 몰래 엄마에게 전화해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도착해보니 상현이가 사연아. 언니, 여기 오지 말랬잖아. 너 도대체 왜 그래?
엄마한테 말해봐. 엄마가. 그만 좀 해! 난 당신 딸이 아니야. 상현아. 여기서 나가라니까? 죽기 싫으면. 도망가려던 그때 집에 돌아와 문을 걸어 잠그고는 옆집으로 도망가려는데 누군가 문 앞까지 찾아왔고 옆집은 막혀서 도망갈 수 없는 상황. 상현은 동생을 숨기며 마지막 부탁을 합니다. 난 틀렸어. 이번이 마지막 기회였는데. 마지막 기회라니. 잘 들어. 꼭 살아남아. 숨어 살아야 돼. 그 누구도 믿지 마. 그리고 불가사리 죽일 방법을 찾아. 그게 뭔데? 어떻게 찾는 건데? 네가 보면 알 수 있어. 그건 도망치라는 언니의 한마디. 다음날 아침 경찰들이 사건 현장에 도착해 생존한 상훈을 발견합니다. 병원에 도착해서는 형사들이 질문을 하는데 민상훈 양, 혹시 범인 얼굴 기억나? 밤늦게 병원에 다날이 찾아왔지만 상훈은 보이지 않습니다. 상훈은 막내 동생을 데리고 할머니를 찾아가 함께 삽니다. 그리고 15년 뒤 현재. 다날이 찾아왔지만 이미 그들은 이곳을 떠나고 없었죠. 예쁘게 자라 성인이 된 상훈은 어느 시골 마을에서 밝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현주 씨! 현주 씨라고 했지? 현주라는 가명을 사용 중이었죠. 아이고야, 덥다. 저기, 상용 씨 살아요? 예. 저 얼마 전에 이사 왔어요. 근데 제가 자꾸 역마살이 꼈는지 여기저기 이사 다녀요. 결혼은 했어? 어머? 그럼요. 나 젊어 보이나 봐. 일을 마치고 그녀가 향한 곳은 어릴 적 살던 아파트. 바로 오늘이 엄마와 언니의 기일이었던 거죠. 마지막으로 이 말을 하고 싶었는데 미안하다고. 네 말 안 믿어서. 민상이 너 진짜 이상해. 정신병 같아. 정신병이라고 한 것도. 언니가 알려준 대로 나 잘하고 있어. 상훈은 불가사를 죽이는 칼을 찾고 싶었지만 찾을 수 없었습니다. 네가 보면 알 수 있어. 그건 그 다음 말이 기억이 안 나. 중요한 말 같은데. 그 순간 불가살 다날이 집으로 들어왔지만 그녀는 이미 탈출하고 없었죠. 상훈은 택시를 타고 이동했지만 다날을 알아보지는 못합니다. 전생에 대한 기억은 죽은 언니만 갖고 있었기 때문이죠. 과거 다날이 어린 상훈의 집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언니와 어머니가 모두 살해된 뒤였죠. 그럼 대체 누가 상훈의 가족을 죽인 걸까요? 너냐? 이곳에 있었던 사람이. 상훈은 오늘 일 때문에 막내 시호에게 전화를 겁니다. 또 길에서 이상한 사람들 만났어? 언니를 오래전부터 따라다닌다는 그... 아니, 그게 아니라 15년 전 그놈 같아. 어릴 적 시호는 엄마와 큰언니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살기 위해 도망쳐야 했죠. 시호는 언니의 손을 만지자 반응합니다. 시호야. 언니가 데려왔지? 언니가 무서운 걸 데려왔잖아. 그래서 엄마와 큰언니가 죽었어. 상우는 여전히 불가사를 죽이는 방법을 알지 못했습니다. 불가사는 도대체 뭐야? 은신처에 도착한 다날은 수많은 흥신소에 연락해 계속해서 상우를 찾습니다. 그 여인을 불가살로 만들어 깊은 구덩이에 가두겠소. 죽지도 못한 채 어둠과 절망, 고독 속에서 영원히 살아가게 하겠소. 검은 구멍을 가진 손을 여자의 혼을 가지고 싶다고 했지. 어떻게든 다른 귀물들보다 먼저 그녀를 찾아야 할 텐데 이번엔 놓치지 않을 거야. 그놈들보다 먼저 날 찾아가겠어. 상우는 큰언니가 말했던 불가사를 죽이는 칼을 찾으려 하지만 아무리 떠올려도 언니가 말했던 중요한 부분이 떠오르질 않습니다. 하다못해 골동품점을 찾아가 매번 조선시대 칼을 살펴보지만 불가사를 죽일 방법을 찾아. 네가 보면 알 수 있어. 버스 정류장에 머무른 동안 다시 손이 떨리며 소름이. 혹시 근처에 귀물이? 저놈은 그때 버스 기사 어떻게 여기까지 찾아온 걸까요? 상우는 도망치기 시작했고 버스 기사와 마주하게 됩니다. 내가 지켜보는 거 어떻게 알았어? 나 같은 사람 느낄 수 있나? 맞네? 네 혼의 냄새. 너 누구야? 혼의 냄새를 쫓아왔던 거군요. 그때 너 처음 본 이후로 계속 쫓았어. 계속 쫓았다고 내가 잊을 수가 없었거든. 한편 다날은 흥신소를 통해 인간으로 환생한 귀물들도 쫓고 있었죠. 그중 한 놈을 남학생이 미행 중이었습니다. 너 뭐냐? 나랑 같은 보육원에 있는 동생이 실종됐어요. 걔가 차를 타고 가는 거 봤는데 아저씨 차 번호였어요. 너 혼자 왔냐? 이렇게 어이없게 잡힌 학생 남도윤. 이 남자 앞을 막고 있던 건 탄활. 당신 뭐야? 남의 주차장에서. 잠깐 할 얘기 있으니까 좀 내리시죠. 경찰이에요? 애를 죽일 때 기분이 어땠어? 재밌죠? 그래, 재밌겠지. 그렇게 태어났으니까. 본능대로 한 거니까 네 잘못은 아니야. 사람으로 태어난 게 잘못된 거야. 애초에 사람이 아닌 것들이. 다날은 뚝배기가 깨지도록 해놓. 이 여자애 본 적 있어? 찾던 여자가 이곳에 왔었다는 걸 확인하게 되죠. 너는 기억 못하겠지만 우린 만난 적이 있어. 아주 옛날에. 이 여인은 어디로 갔습니까? 내가 죽였지. 전생의 귀물이었던 것들. 근데 너희들은 전부 이 여자를 찾아다녔어. 잘도 찾아냈던데 이 여자가 가진 혼의 냄새를 맡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 정작 혼의 주인인 나는 그 냄새를 못 느끼는데 말이야. 넌 기분 나쁜 냄새가 나. 너무 기분 나빠. 갑자기 냄새를 맡더니 갑자기 공격하는 남자. 너 예전에 찔렀던데 또 찔렀잖아. 상대를 몰라보고 깝친. 흥신소에 와서는 여자가 있을 만한 곳의 단서를 알려줍니다. 그 여자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거 피? 아, 별거 아니에요. 나한테 관심 쏟을 기운으로 내가 말한 여자나 찾아요. 아마도 이 근처 세제를 많이 쓰는 곳에 있는 것 같으니까. 흥신소 구사장은 평소 친분에 있던 전직 형사 권호율에게 하청을 줍니다. 형사, 그 코딱지만한 흥신소 접고 나랑 합칠래? 시끄럽게 합치긴 뭘. 호율은 사진을 보더니 낯이 익었죠. 그리고 의뢰인이 누군지 묻습니다. 사진 왜? 누구 닮았어? 내가 아는 아이 같은데. 혹시 범인 얼굴 기억나? 의뢰인이 누굽니까? 그건 영업비밀이라고 했잖아. 묻지 마. 혹시 찾아서 해코지라도 하는 거라면 그것도 묻지 마. 나도 모르니까. 의뢰인이 누구예요 진짜? 불가살. 뭐? 불가살이 와요. 호율은 문득 어린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일어나 제발. 불가살이 왔어. 불가사리 와요. 다날은 차 안에서 응급처치하다 잠시 옛 생각에 잠깁니다. 머리끈을 팔목에 낀 후 갑자기 뒤에서 소리가. 트렁크를 열어보니 아까 잡혔던 남도윤. 뭐야 이거? 정신 차려! 저리가 오지마 살인자 새끼. 이 자식이 겨우 낳은 데를 또 찔러. 다날은 구사장 전화를 받고 상훈이 있을 만한 세탁 공장 주변을 탐색합니다. 상훈은 팔목이 안 좋아 보이는 직장 아줌마 대신 야근을 해주기로 합니다. 저 오늘 야근이시죠? 응? 그거 제가 할까 봐요. 시우에게 걸려온 전화를 받는 동안 다날은 근처 세탁 공장에 와 있었죠. 처음 보는데요? 이런 사람은 없어요. 이번엔 상훈이 야근 중인 공장에 찾아와 그녀의 집 주소를 사장에게 묻습니다. 아줌마! 밖에서 왜 그래? 거기까지만 하고 나머지는 안에들 가세요. 저 사람 누구죠? 홍지숙 씨라고 오늘 야근하는 사람이에요. 주소 하나 보냈어요. 민상훈 집 주소일 수도 있으니까 빨리 가서 확인해 보세요. 에? 다날이 직접 도와주지만 그녀는 그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감사합니다. 한 번 더 도와달라고? 감사합니다. 저기 잠깐만요. 다날의 상처를 보더니 걱정하던 그녀. 이거 다치신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긴요. 병원 가봐야 될 것 같은데? 사장님 좀 불러드릴까요? 아까 보니까 사장님이랑 아는 사이. 아니요. 알아서 할게요. 자리를 떠나 이동 중 상훈의 팔목에 있던 머리끈이 생각납니다. 하나 드세요. 다날은 차를 급하게 돌렸고 그 사이 상훈은 자신을 쫓아오는 인간으로 환생한 귀물을 확인하게 되죠. 필사적으로 도망쳤지만 잡히고 마는 상훈. 이때 뭔가 떠오릅니다. 어찌된 영문인지 정신을 차려보니 버스기사 얼굴은 피범벅이 돼 있었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에? 너 진짜 누구야? 네 혼의 냄새 너무 기분 나빠! 졸라 멋지게 막아준 탄알. 지금 상황이 도무지 이해가 안 되던 상훈, 따라가려던 탄알을 막습니다. 저기 따라가지 마세요. 위험해요. 얘가 더 위험해. 저기 괜찮으세요? 드디어 찾았다. 어떻게 병원에 가봐야 하지 않아요? 그토록 긴 시간을 너를 찾아 헤맸다. 다시 만나기를 빌고 빌었다. 복수심 때문에 다시 손이 검게 물들며 불가사리 실체를 드러내려던 순간 이 기억들은 뭘까요? 방금 나한테 뭘 보여준 거지? 도대체 너는 뭐지? 언니? 그리고 상훈의 막내 동생 시호는 전생의 탄알의 아내였던 탄솔이었습니다. 이게 대체 어찌된 일일까요? 탄알은 시호를 보자마자 머뭇거리게 됩니다. 어째서 그녀가 원수의 막내 동생으로 환생하게 된 것인지 혼란스럽게 시작합니다. 매일 나 집에 돌아온 두 자매는 그가 누구인지 궁금했습니다. 이상한 말을 하고 눈빛도 무서웠어. 언니가 말하는 전생이 귀물이었단 사람이야? 아니 그런 느낌은 안 들었는데 나도 잘 모르겠어. 일단 오늘은 여기서 자고 내일 이사 갈 곳부터 알아보자. 여기서 사는 건 위험해. 어? 다시 이사 가자는 말에 시호는 쌓였던 불만을 털어놓습니다. 우리 언제까지 이러고 살아야 돼? 도망 다니면서 사는 거 너무 힘들어. 이제 지쳤다고. 이게 사는 게 맞아? 나 여기 남고 싶은 게 혹시 남자친구 때문이야? 아니야. 걔랑은 오늘 헤어지고 왔어. 아기가 생겼으니까. 평생 숨고 도망쳐야 하는 삶에 임신까지 한 시호. 내 애야. 혼자 잘 키울 거야. 그러니까 더 이상 이렇게 못 살아. 제대로 된 직장도 찾아야 되고 할 게 많아. 더 이상... 걱정하지 마. 언니가 도와줄게. 손을 잡으려 하자 시호야 그건 나 만지지 마. 전생의 단술의 능력을 그대로 갖고 환생한 것 같습니다. 또 심해진 거야? 손이 닿으면 머릿속에 이상한 것들이 떠오르니까. 은신처를 향하던 중 환생한 단솔에 대한 죄책감에 그만. 그리고 과거 무녀가 있던 그 말들. 어째서 불가사리 원한을 산 이는 나인데 이들이 죽은 것이오. 당신과 연을 맺었기 때문이지요. 당신의 업에 휘말렸기 때문이지요. 한번 얽힌 연은 필시 다시 만나게 된다는데 하필 이런 식으로 만나게 될 줄은 그도 예상 못했죠. 정신을 잃은 다나를 구해준 건 전생의 무녀였던 해석. 아이고 동네방네 광고를 해. 내가 불가사려 하고. 소리 좀 줄이라고 골 아프니까. 해석은 정기적으로 동물의 피를 그에게 공급하는 역할을 해왔죠. 부러워 죽겠구만. 아스 동물 피가 그렇게 역겨워? 저러면서 몇백 년을 어떻게 살았나 몰라. 그래도 이거라도 먹어야 살지. 어?
여자에겐 이 외에도 중요한 임무가 있었습니다. 이번에 진짜 끝내려고? 지난번에 망설이다 놓쳤잖아. 이번엔 절대 그럴 일 없어. 불가사리 된 그 여자를 그 폐우물에 가둘 거야. 네가 할 일은 그 여자가 갇힌 우물을 지키고 관리하는 거.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문제는 상훈을 불가사리로 돌려 넣기 전에 방해가 될 만한 귀물을 먼저 처리해야 했습니다. 오늘 되찾으면 나를 쫓겠지. 나를 죽이려고 할 거야. 에이, 그놈들. 아니 미리 찾아서 없애면 되잖아. 아직도 살인을 한다며. 위층에 소리가 나 올라가 보니 도윤이? 자신에게 지나친 관심을 보이는 도윤이 거추장스럽게 굴자 묶어서 가다버립니다. 입도 좀 막아버리지. 상훈을 쫓던 버스기사는 전생에 그슨새라는 귀물이었던 겁니다. 기사가 집에 도착하자 나타난 의문의 남자. 이 남자 역시 상훈을 쫓고 있었습니다. 고모 언제 왔어? 시호야, 밥 먹어. 한편 임신해서 예민할 시호를 달래며 잠시 외출하는 그녀. 호일은 끈질기게 구사장의 의뢰인에 대해 묻습니다. 아니 그 여자 찾는 놈이 누군지만 가르쳐 주든지. 15년 전에 그 사진 속 여자 찾는다고 불쑥 찾아왔다고. 아니 진짜 왜 찾는지도 얘기 안 했고? 결국 구사장 밑에서 일하기로 결정을 하죠. 형사 왜 그만뒀냐고 몇 번씩 물었지. 그놈이 찾는 그 여자 때문에 관뒀어요. 연락처를 받고 도윤과 통화한 호열은 단활의 은신처를 찾게 됩니다. 이름은? 저 남도윤인데요. 네 이름 말고 이 집 사는 놈 이름 뭐냐고. 몰라요. 아저씨는 아세요? 모르니까 물어보잖아. 이곳을 뒤지더니 발견한 흑백 사진. 그리고 발견한 주소지로 곧장 향합니다. 닮았어. 갑자기 들이닥친 버스기사. 단활이 시호를 보호하던 중 그의 손을 만지자 뭔가 알게 되죠. 시호는 무엇을 본 걸까요? 도망치는 기사를 추격하는 단활. 어제 언니 옆에 있던. 무서워할 거 없어요. 나쁜 짓 하러 온 거 아니니까. 방금 그 기물놈 잡으러 온 거지. 호열 앞에 나타난 기사 양반. 미성년자 묶어서 억지로 끌고 다녀. 아저씨 앞에! 아이씨. 그리고 뒤이어 단활이 나타나자 단번에 알아보죠. 전혀 상대가 안 되는 싸움이었습니다. 전생처럼 지금도 비만 오면 사람을 죽이고 있지. 비가 오면은 기사가 라이터 불을 이용해 소방장치를 작동시킵니다. 그리고 점점 강해지는데 불가사의 힘을 발동한 단활은 그를 협박해 검은 구멍에 대해 듣게 됩니다. 너 같은 놈이 한 놈 더 있는 거야? 검은 구멍. 마침 호열이 나타나 그래서 놔. 대낮에 살인이라도 하려는 거야. 부사장한테 민상은 그 여자를 찾아달라고 의뢰한 놈. 그 여자 가족을 죽인 것도 너지? 무녀의 예언대로 전생의 인연들을 다시 만나게 된 단활. 단활은 다른 흥신소 사람과 통화 중 뭔가 일이 잘못됐다는 걸 알게 됩니다. 무슨 일이에요? 남자는 살해당하고 상우는 요양원에 있는 할머니를 만나러 옵니다. 그는 언니가 불가사를 막기 위해 알아낸 정보가 필요했기 때문이죠. 저 할머니 말대로 도망만 쳤어요. 근데 이제 그럴 수 없어요, 할머니.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긴 말. 불가살로 불가사를 죽여.
불가살로 불가사를 죽여야 한다. 불가사로 죽여. 이때 걸려온 시호의 전화. 시호가 염려돼 요양원을 떠나던 중 나타난 의문의 남자. 안녕하세요. 김구문 할머니 보호자시죠? 걸어가시려고요. 여기 정류장까지 한참 걸릴 텐데. 타세요. 옷에 피가? 빠르게 도망치는 시호. 그녀를 쫓는 남자. 시호는 일단 차량으로 내려가는데 녀석에게 잡히고 말죠. 와, 달리기 진짜 빠르다. 이걸로 끝이야. 그래도 너를 꼭 죽여야 되거든. 이것 때문에. 그가 칼을 꺼내던 순간 차량에 치여 오징어가 될 줄 알았는데 아니었죠. 회오른 기사 양반을 통해 불가살에 대한 정보와 혼을 쫓는다는 사실을 듣게 됩니다. 혹시 불가살이라고 들어봤어요? 아니, 검은 구멍이 다 말했거든요. 그놈은 죽지 않는 귀물 불가살이라고. 다날은 상훈이 숨을 만한 곳에 도착합니다. 날 도와줬던 사람이죠. 당신이지. 어릴 때부터 날 쫓아다닌 게 불가살이지. 도대체 왜 날 죽이려는 거야? 기억을 못한다고? 쌍둥이로 태어나서 한쪽은 기억을 하고 한쪽은 기억을 잃은 건가? 네가 무엇이었고 내게 무슨 짓을 했었는지. 왜 내 가족을 죽였는지 말해! 상훈의 가족을 죽였다 말하지만 실은 다날이 죽인 게 아니었죠. 과거에도 그녀의 집에 도착했을 때 비명소리를 듣고 올라가 보니 이미 어린 상훈만 살아남아 있었습니다. 다날 말고도 다른 불가살이 있던 겁니다. 네 가족을 죽인 건 내가 아니야. 상관없는 사람은 안 죽여. 너랑 다르다고. 내가 갔을 때 수상한 자가 있었어. 그자가 죽였겠지. 귀물이었다가 인간으로 환생한 자 중 하나겠지. 아니야. 그건 불가살이었어. 같은 시간 기사는 호요를 공격해 차량 사고가 나고 뛰어나 차량 밖으로 나와보니 흡혈 중인 남자가 보였죠. 바로 상훈의 가족을 살해한 또 다른 불가살. 뭐하는 거야? 그만해! 그 불가살이 이들 가까이 다가왔고 상훈은 도망칩니다. 도망쳐, 빨리. 이렇게 서로 얼굴 맞댄 거는 이번이 처음인가? 내가 뭔진 알겠지? 갑자기 어디서 나타난 거냐? 갑자기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갑자기 나타난 거는 내가 아니고 너겠지. 600년 전에. 나는 그보다 훨씬 더 오래전부터 이 땅에서 살아왔었고, 그리고 조선의 귀물 말살 때 살아남은 아주 유일한 귀물이기도 하고. 검은 구멍이라 불리는 이 불가살은 다날보다 더 오래전에 존재했던 불가살이었던 겁니다. 뭐야? 너 약하네? 너 사람의 피를 안 먹는구나, 맞지? 그래, 사람이었다고. 괜찮아, 너 죽이려는 거 아니야. 그 여자의 혼을 없애는데 방해가 돼서 그래. 혼을 없앤다고? 불가살만이 사람의 혼을 없앨 수가 있어. 그 여자 더는 완성하지 못할 거야. 이번이 마지막이다. 저 여자의 혼은 내 것이야. 나도 저 여자한테 받을 빚이 좀 있거든. 그도 상훈에게 받을 빚이 있다고 합니다. 검은 구멍이라 불린 남자가 가까이 다가오자 온몸에 기운이 빠지듯 쓰러지는 상훈.
그리고 죽음을 앞에 두고 언니가 말했던 중요한 말이 떠오릅니다. 드디어 잡았네. 너와 야생전 끝이다. 뭐? 오른손에 흉터를 가진 남자를 찾아. 그게 불가사를 죽일 칼이야. 칼을 뽑고 일어선 다날. 그 사이 영문도 모른 채 상처를 입은 검은 구멍 오글태. 검은 구멍에서 피가 흐릅니다. 다 무슨 짓을 한 거야? 네 언제? 그것이 무슨 짓을 한 거냐고! 이번에도 원을 깰 수 없다면 그냥 죽어라. 다시 태어나면 그때 원을 깨주마. 이때 다날이 던진 칼이 그를 관통합니다. 가족을 죽인 너를 겨우 찾았다. 내게 갚을 원한이 있어. 널 더는 찾기 싫다. 당신이었어. 그가 불가사를 죽일 칼이었던 겁니다. 당신을 찾으라고 했어. 오른손에 흉터가 있는 남자. 불가사를 없앨 수 있는 칼이라고 했어. 도와달라니. 한국판 괴물 사냥꾼 위쳐라 불리는 토요일 드라마 불가살. 이들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